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과 갑질 문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미투 운동, 한국의 양육비 지급 시스템의 허점을 이야기하며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이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기 있게 나서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건 용기에 대한 보상이 아닌 공소장이었죠.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이야기한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명예를 훼손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데 제한을 두게 하여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압박할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2018년 한국 법률가 332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헌법 소원 또한 다양한 곳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죠. 하지만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명예는 한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므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해야 하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확인 절차 없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충분히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억압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인터넷 시대의 특성상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사부터 평범한 개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지키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같은 방식이어야 할까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요소가 표현의 자유임을 떠올려 보았을 때, 명예를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명예훼손을 보호하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점은 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